2022년 10월 2일 일요일 10월 첫 번째 방송입니다. 이번 주에 이슈 보고 가죠. 이번 주는 이제 이슈들이 굉장히 다 나쁜 쪽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단순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FOMC의 어떤 금리 인상 이야기, 인플레이션 뭐 이런 정도로 단순해졌고 환율이 계속해서 강달러, 킹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원유나 석유 WTI 이야기는 조금 줄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직 여전하고요. 장단기 금리 여전하고 자 이번 주에 가장 좀 많은 이야기는 애플 나이키 폭락 그리고 영국 쓰지는 않았는데 어떤 영국의 어떤 대처 금리 인상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환율에 대한 어떤 방어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금요일에는 뭐 테슬라의 로봇이 잠깐 AI 데이를 하면서 로봇이 잠깐 보여줬었죠. 뭐 저는 뭐 실망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뭐 저는 잘 모르니까 AI나 로봇에 대해 잘 모르니까 뭐 그저 그랬다. 그리고 우리 장은 금요일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환율부터 보겠습니다. 환율은 이번 주도 올라서 1440.2까지 올라갔죠. 정말 이게 1200원도 높다고 했던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제 1500원 곧 정말 1500원 뚫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떨어지겠지만 지금의 상승 속도는 굉장히 가파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떨어지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어떤 떨어질 만한 그런 이슈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좀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주간에 114.745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찍었고요. 물론 살짝 하락 마감했죠. 이게 이제 영국 이슈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뭐 길게 보면 이러한 정도 뭐 큰 저번 주랑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시죠. 원유는 살짝 하락했습니다. 하락한 건가요? 상승했네요. 주간 단위로 보면 살짝은 상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추세는 역시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이 즈음에서 일단 지지를 받게 될지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10년 국채는 주간 최고가가 4.019까지 올라갔었죠. 제 생각에는 초기에 지금은 좀 생각이 이제 다들 뭐 4.5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초기엔 4.0도 꽤 높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4.0을 주간 장중이라도 한번 뚫었다. 그리고 다시 조금 하락을 해서 조정을 받았지만 채권 금리 3.829는 좀 꽤 높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네요. 2년 채권도 조금 상승했습니다. 상당히 금리 차는 조금 줄어들었고요. 0.39로 CPI는 좀 기다려야 되겠죠. 13일이니까 PMI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선하층 50 이하가 되면 아무래도 조금은 신경을 쓰지 않겠나 하는 생각 그래서 금리에 대한 상승을 좀 조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모르죠. 뭐 방향을 이미 정하고 그렇게 밀어붙이겠다고 하니까 PMI가 한번 5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서 뭐 피보팅을 할 것 같지는 않다. 실업률이나 고용지수도 7일날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은 소폭 상승했지만 역시 하락 추세에 있고요. 우리나라는 환율효과 이제 조금 소폭 상승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안전자산 쪽으로 갈지 않을까 했는데 여지없이 깨트리면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 금연물 빅스는 뭐 30을 넘었고요. 금요일날 그 다음에 V코스피도 25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탐욕 공포지수 탐공
공탐 공탐 지수도 15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이 기회인가 싶기도 하죠. 1년 전에 약 9까지 갔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자의 심장으로 사야 되는 시기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월 초고요. 11월 초면 좋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포스럽고 주식을 매수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오히려 들기도 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지표이기도 하고. 자, 세계 증시 잘못 썼죠. 9월 30일이겠죠. 그죠? 9월 30일 금요일날 다우 같은 경우에 초반에 상승하는 듯 하다가 다 모든 지표가 다 꼬라박았습니다. 그래서 캔들 차트 보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전저점을 S&P는 깼고요. 나스닥도 거의 전저점 근처에 있다. 이러면 이제 공포 때문에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이게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형태면 참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도 잘못 썼죠. 9월 30일 장에 우리 장입니다. 우리 장은 그저 그랬다. 코스닥도 그저 그랬다. 크게 지금 다들 눈치만 보는, 외국인이 좀 사고 기관이 좀 샀다, 이런 정도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6일 연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계속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어떠한 지표도 좋은 게 보이지 않아요. 바닥인가 싶기도 한데 이거는 기대치죠. 코스닥 역시 좋지는 않습니다만 봉 자체는 양봉을 살짝 금요일날 만들어냈죠. 모든 지표는 좋지 않습니다. 똑같죠. 그래서 올라가는 다음 주에 기대하는 건 10월이니까, 이제 9월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9월은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10월 달 리밸런싱은 따로 영상을 못 만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려서 했던 거 25%씩 기본적으로는 연구 포트폴리오고 LA를 섞었다가 올레더까지 좀 첨가해 본 그런 형태의 살려서요 콘트 전략인데 좋진 않죠. 지금까지 이게 지금 한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마이너스 상태이고, 우리는 AGG를 20%까지 사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BND를 보니 수수료라든지 배당 성향, 또 거래량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AGG보다는 BND가 좀 좋지 않을까 해서 10% 정도는 BND로 좀 바꿔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스파이를 시작해서 그렇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IBB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저는 쏘는 겁니다. 이게 지금 10월 초 아니면 11월 초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좋은 포지션, 타이밍이 좋을 때 시작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지금 장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섹터 11에 대한 것들도 똑같습니다. 저는 금요일 장에 일부 조정을 했고, 이제 그 중에 리츠만 좀 상승하고 있길래 월요일에 하려고 좀 미뤄버린 게 있었는데, 금요일 장에 보면 부동산 ETF 빼고는 전부 다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LOC를 다 걸어놓고 잠을 자긴 했지만 부동산은 걸리지 않은 거죠. LOC에 상승했으니까. 그래서 월요일 장에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좀 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내 허정무위는 조금씩 해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10월 초에 여기도 9월 30일 금요일 날 일부 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좀 있고 이래서 조금 밸런싱하기가 좀 어렵긴 했지만, 여기도 레버리지 쪽 조금 추가로
화요일이겠죠. 우리 장에서는 매수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